안녕하세요. 딥백의 김혜영입니다. 텔레그램 CEO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 구금된 이후 예비 기소가 된 사건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표현의 자유 논란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프랑스와 러시아의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두로프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사실상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결정이라며 프랑스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수사의 일환일 뿐 정치적 결정이 아닌 판사의 사법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러시아가 왜 이렇게 유독 이번 사안에 민감하게 비판하고 있지? 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편을 마련해봤습니다. 우선 사건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로프는 현지 시각 지난 24일 저녁 8시쯤 프랑스 파리 외곽 르브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전격적이고 비밀리에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이 장면을 포착해낸 언론은 없었고 체포 이후에야 처음으로 프랑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포 다음 날까지도 프랑스 사법 당국에서 두로프를 왜 대체 어떤 혐의 때문에 체포한 건지를 밝히지 않아서 추측 보도들이 무성했습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다라는 비판들이 나왔는데 X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체포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는 밈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당할 수 있다고 비꼬았고, 스트리밍 플랫폼인 럼블의 CEO도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적인 가치까지 부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니까 프랑스 검찰은 이를 의식하기라도 한 듯이 지난 26일에 공식 입장을 내면서 두로프의 혐의 12가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게 두로프의 혐의들입니다. 우선 조직된 집단의 불법 거래를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방조했고, 프랑스 당국이 법적으로 승인된 감청을 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문서를 당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았고, 또 아동 음란물 소지를 방조했으며 아동의 성적 착취 이미지를 배포했고, 또 마약 밀매에 관여했으며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 작동을 망가뜨리려고 여러 정보 등의 판매를 방조했다. 또 있습니다. 조직적 사기 범죄를 방조했고 범죄 조직에 가담했으며 조직된 집단의 범죄 자금 등을 세탁했다. 그리고 인증 절차 없이 기밀 보장을 위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했고 암호화 수단을 사전 신고 없이 제공하고 수입하기도 했다. 이렇게 총 12개의 혐의였습니다. 두로프는 이 12개 혐의에 대해서 4일간의 신문을 거친 뒤에 보석금 500만 유로, 우리 돈 약 74억 원가량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출국이 금지되고 또 일주일에 2번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른바 예비 기소를 제기했습니다. 예비 기소란 판사가 범죄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허용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더 밝혀낼 부분이 있는지 판사가 시간을 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 두로프가 본 기소가 되는 시점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건 지난 26일에 프랑스 검찰이 밝힌 혐의인데요. 28일에 밝힌 혐의와 비교를 해보면 형식적으로는 기존 12개 혐의에서 6개 혐의로 절반이나 확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검찰 자료를 분석하고 또 저희가 색깔로 내용을 구분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랑스 검찰에 서면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4일간의 신문 끝에 두로프에 대해 적용한 혐의가 줄어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그대로 혐의를 가져가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프랑스 검찰은 저희 측에 일부 언론이 보도했던 것처럼 6개 혐의로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총 12개 혐의가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수사가 지난 2월에 착수하게 됐는데 그 경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이 아동 음란물, 마약 밀매, 그리고 온라인 증오 범죄 등의 여러 사건에 등장했지만 그간 다양한 수사당국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프랑스 수사기관과 또 유럽연합의 형사사법 공조기구인 유로저스트 내의 다양한 파트너들, 특히 벨기에의 파트너들도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라고 했는데
이번 사안의 문제 인식이 단순히 프랑스 검찰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의 사법기구들도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혐의들에 대해 두로프의 변호사는 소셜 네트워크의 책임자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다, 이렇게 프랑스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6일 이번 수사가 말하자면 텔레그램 길들이기 의도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는 데 대해서 두로프의 체포는 정치적 결정이 전혀 아니다, 온전히 판사들의 결정에 달린 사안이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그 바로 다음 날부터 마치 보란 듯이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프랑스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수위가 경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프가 러시아 자국의 시민권자인데 프랑스가 정치적으로 그를 탄압하는 것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будет налицо прямая попытка ограничения свободы коммуникаций, ну и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даже прямого запугивания руководителя крупной компании. То есть налицо будет именно политика, наличие которой в этой истории. 하지만 그 이후 러시아에서 나온 반응들을 보면 점차 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두로프 사건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완전히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수천만 명의 소셜미디어 사용자가 경로하고 있다며 관련 국제기구의 프랑스의 행동을 비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두고 러시아와 프랑스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이번 수사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적절성 논란, 즉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소유자에게 이용자들의 범죄 책임을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또 정치적 의도가 없는 순수한 사법적 절차가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의 비판적인 시각 자체가 터무니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을 제기하는데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텔레그램을 상당히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비판 제기가 과연 자국 시민권자를 위한 순수한 목적이 맞느냐, 즉 러시아 자신들이 비판하고 있는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접근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러시아 법원도 2017년에 테러 공격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텔레그램 사용자의 대화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 해독키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는데 텔레그램 측이 계속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8년에 차단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후에 이 금지 조치를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당국은 텔레그램과의 일종의 냉각기가 끝난 이후 시점상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에서 특히 당국의 입장을 발표하고 정책을 알릴 때 이 텔레그램 채널을 활발히 활용해왔습니다. 군대에서도 군인들의 핵심 소통 수단이자 선전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텔레그램을 적극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러시아 정치 전문가는 실제로 군 관련 전문 기자들은 자국의 어떤 기밀이 공개가 될지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텔레그램의 보안성은 순기능도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조차도 반정부 민주화 세력의 소통 도구로 역할하기도 했고, 또 이란, 홍콩 등에서도 활발하게 민주화 세력들의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국가 통치를 위해서 인터넷 규제는 필요하다며 프랑스의 두로프 수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텔레그램이 범죄의 온상이 되도록 기본권 보호에 소홀했던 탓에 사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과 다른 한편에서는 텔레그램을 길들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든 없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고 있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이번 사안이 앞으로 플랫폼의 책임 범위 그리고 각국 정부의 개입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뒷배기였습니다.